안녕하세요, 빌보입니다. 여러분 다들 색조 쇼핑 한 번씩 실패해본 적 계시죠? 저는 블로그랑 인스타를 오래 운영하면서 발색샷을 정말 많이 찍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려가지고 구매를 했다가 쓴맛을 봤던 경험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닌데요. 도대체 실물이랑 발색이 왜 이렇게 다르며 똑같은 제품인데도 사람마다 발색이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봄웜, 여쿨 추천템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나랑은 진짜 최악으로 안 어울리는 이유, 이 이유까지도 오늘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명 내가 매번 색조 쇼핑을 실패하는 이유,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먼저 첫 번째는 온라인 발색이랑 실물이 다른 이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촬영 환경입니다. 태양광 아래에서 찍는 거랑 촬영용 조명 앞에서 찍는 거, 그냥 형광등 아래에서 찍는 거, 빛이라는 게 온도가 있잖아요. 태양광은 좀 따스한 느낌이고 형광등은 좀 차가운 느낌의 형광등도 있는데 제 온도에 따라서 색감이 확확 달라집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아무 제품이나 하나 들고 화장실 조명 아래에서 보는 거랑 낮에 밖에서 보는 거랑 색감이 엄청 달라 보이실 거예요. 이게 눈으로 직접 봐도 이런데 이거를 카메라에 담아서 그걸 또 사진이나 영상으로 출력을 한다? 똑같은 제품을 찍어도 다 달라 보이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모두 통일된 환경에서 찍는 게 아니니까요. 또 조명이 같더라도 어떤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는지에 따라서 그 제품의 느낌이라던가 색감 이런 게 또 확확 달라집니다. 제가 한날 한시에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제품을 찍는데 아이폰으로 찍는 거랑 카메라로 찍는 거랑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좀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편집 툴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작업을 하는데요. 처음에 작업을 하고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미리 보기 화면, 그리고 이거를 인코딩해서 출력한 그 영상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미리 보기 화면이 조금 더 대비가 강하고 채도가 살짝 높은 느낌이 있는데 이걸 출력만 했다 하면 물이 좀 많이 빠진 듯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초반에는 이걸 잘 모르고 작업을 하니까 막상 영상을 출력을 해보면은 너무 밝거나 너무 채도가 낮아서 깜짝 놀랐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초창기 몇몇 영상 보면은 진짜 너무 좀 지나치게 밝다 싶은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뭐 일부러 화사하게 찍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미리 보기와 출력된 영상 사이에 괴리가 제법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야 될지 좀 감이 그때는 잘 안 잡혔어요. 지금은 좀 최대한 그걸 감안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맞추기가 또 쉽지 않다 보니까 인코딩을 진짜 몇 번씩 계속 엄청 많이 할 때도 있고 이거는 좀 아직도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결과물을 어떤 모니터로 보는지에 따라서도 또 색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몇몇 쇼핑몰들은 상세 페이지를 보면 어떤 모니터 기준으로 작업된 거다라고 위에 적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러한 색감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나은 게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색감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다른 사람의 피부톤, 얼마나 두껍게 발색을 얻는지에 따라서 발색 자체도 좀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색조 쇼핑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아주 소소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구글에 검색을 해보는 건데요. 저는 어떤 제품을 살 때 항상 이미지 검색을 구글에서 항상 하거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보통 네이버 플랫폼에 등록된 사진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구글에 검색을 하면 진짜 온갖 플랫폼에 등록된 사진들이 다 올라옵니다. 뭐 쇼핑몰 사진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 사진, 유튜브 썸네일, 그리고 당근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중고 거래용으로 업로드된 사진들도 구글 서치에는 다 떠요. 중고 거래하려고 찍는 사진들 이런 거를 막 각도랑 이런 거 맞춰가지고 찍고 고정까지 섬세하게 해가면서 이쁜 사진을 올리지 않잖아요.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올리지. 날것의 사진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쁜 사진부터 진짜 막 찍은 듯한 사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의 가장 예쁜 모습과 가장 별로인 모습을 한꺼번에 보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좀 예쁘게 고정된 사진들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 제품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고 나는 이 제품을 꼭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제품을 검색한다? 그럼 이게 절반 정도는 치유가 되어요. 다양한 도구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아 이게 고정 다 빼면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찍은 듯한 사진 속에 그 제품도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다 하면은 그 제품은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로 제품의 발색샷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베스트는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거. 근데 누구나 다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 제품을 직접 못 볼 경우에는 구글에 다양한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본 뒤에 진짜 막 찍은 것 같은 사진인데도 예뻐 보인다. 그 제품을 구매했을 때 적어도 아 이거 진짜 절대 못 쓰겠다, 이거 버려야지 정도로 실패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실패하는 경우는 봄웜템이랑 여쿨템 이렇게 내 퍼스널 컬러 최적인 제품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나한테 진짜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되게 자주 있죠. 근데 제가 포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최근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봄웜, 가을웜 이 표현 자체가 완전 틀린 거더라고요. 이 웜이라는 개념 안에 봄이랑 가을이 있고 쿨이라는 개념 안에 여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봄, 웜 뭐 이렇게 같이 쓴다? 이거는 중복된 표현인 거죠. 예를 들면 역전, 앞이라는 표현이 앞 전자가 있는데 거기다 앞이라는 표현을 또 씀으로써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봄, 웜도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죠. 봄 라이트, 봄 브라이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유튜브 영상을 찍었으니 그래서 앞으로 봄, 웜, 라이트 뭐 이런 표현은 제 영상에서는 안 쓸 것 같습니다. 봄, 라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계절 구분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채도랑 명도, 그리고 청탁이라는 개념인데요. 명도는 색이 밝고 어두운 정도, 채도는 색이 얼마나 쨍한지를 나타내는 건데 저는 이 개념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색이 순색, 원색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색이 혼합될수록 채도가 낮아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청탁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개념인데, 청탁이 뭐냐면은 청색과 탁색을 의미합니다. 청색은 맑은 색, 탁색은 말 그대로 탁한 색이에요. 제가 알못이라서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먼저 색이라는 게 크게 무채색이랑 유채색으로 나뉘잖아요. 저희는 색조 쇼핑을 하는 거니까 유채색을 알아야겠죠? 유채색에는 일단 순색이 있고 이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원색을 말하는 거고, 이 순색에 흰색을 섞으면 명청색이라고 구분을 하고 순색에 검은색을 섞은 건 암청색이라고 한대요. 이 둘을 합쳐가지고 이제 청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순색에 회색을 섞은 컬러를 탁색이라고 한대요. 흰색이 아닌 회색을 섞은 컬러들을 탁색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바깥쪽 컬러들을 청색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컬러를 탁색이라고 한다고 해요. 물론 이 경계에 있는 컬러들은 저는 아직도 이게 구분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회색도 어두운 회색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밝은 회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약간이라도 섞인 컬러는 그거는 전 아직도 구분이 잘 안 가서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색조 쇼핑이랑 이거랑 뭔 상관인데 하실 수 있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보통 봄이라고 하면은 이 컬러 차트에서는 이제 위에 4가지 팔레트에 해당을 한다고 보는데요. 봄 타입이라고 해서 이 4가지 팔레트를 모두 소화할 수 있냐? 물론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저는 봄 라이트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저는 채도를 정말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브라이트나 비비드용 쨍한 컬러를 구매를 한다? 같은 봄 팔레트에 있어도 당연히 저한테 너무나 안 어울리겠죠? 대신 저는 탁기, 탁하고 맑음 그 정도는 크게 타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회색빛이 섞인 소프트 컬러도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한 그런 타입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컬러들 중에서 이렇게 소프트 계열의 컬러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개념을 몰랐을 때에는 제가 봄 라이트로 진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제품들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거죠. 이거는 봄 라이트 리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거죠. 이 제품은 탁기가 있어서 소프트에 걸친 컬러이지만 저는 탁기가 갖는 봄 라이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야 됐던 거죠. 이번에 공부를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사람한테는 봄 팔레트에 있는 제품인데 엄청 쨍한 것보다는 차라리 가을 팔레트인데 부드러운 컬러가 더 잘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봄웜 찰떡템이래 라고 해가지고 그럼 사야겠다 하고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계절만 보지 말고 내가 쨍한 컬러가 어울리는지 채도가 낮은 컬러가 어울리는지 어느 정도 회색빛이 섞인 탁한 컬러도 소화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밝은 컬러랑 어두운 컬러 중에 어떤 색이 더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색조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 봄웜 컬러다, 여쿨 컬러다 해도 이거 나한테는 쨍할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해서 그거는 제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색조 쇼핑에 실패할 가능성도 훨씬 낮아지겠죠? 근데 나는 진짜 나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가 어떤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즐겨 바르는 립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쭉 발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컬러들 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제가 자주 바르는 컬러들을 쭉 모아놓고 발색을 해보니까 쨍한 거 절대 안 돼. 너무 어두워서도 안 되겠다. 근데 회색빛은 살짝 섞여도 괜찮겠구나. 감이 잡히더라고요. 사계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한테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지, 컬러의 특성 자체에 주목을 하면은 색조 쇼핑에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색조 쇼핑에 실패를 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수많은 실패를 겪으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랑 지금까지 어울리는 색조가 비슷하셨던 분들은 아마 저랑 퍼컬이 비슷한 분들인 것 같은데 제 톤이 좀 팔레트가 많이 좁고 한정적인 팔레트 같기는 하거든요. 소프트 톤 중에서도 저는 명도가 조금만 낮아지면 되게 안 받는 타입이라서 좀 이상한 톤 같아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